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응원, 무한지지, 무한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다면 기쁜 대로, 슬프다면 슬픈 대로, 힘들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마을의 심리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응애입니다. 주 전공은 심리학이고 소비자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처음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다는 가벼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가 생기고 나와 주변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행동의 방향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 설득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또 나의 주변인뿐만 아니라 대중의 심리까지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릴 적 지나가듯 잠깐 꿈꿨던 창업에 대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어요. 어릴 적에 그냥 지나가듯 내 이름을 단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메이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 꿈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냥 한 번쯤 해봄직한 꿈 정도로 스스로 치부해버렸어요. 하지만 대중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설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창업이 가장 좋은 옵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학과도 자연스레 복수 전공하게 되었고요. 또 교내 창업 동아리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꿈이 명료해지고부터 오히려 커졌어요. 그건 나 스스로도 창업을 하고 싶은 건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취업을 우선 해야 할까? 이런 선택길이 제 앞에 놓여진 거죠.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하나둘씩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또 창업 동아리 선배님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창업에 대한 꿈이 크셨던 분들도 우선은 취업 또는 로스쿨 입시에 열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이랑 티타임을 하면 하시는 말씀이 창업 결국 할 건데 지금 당장 창업 아이템이 없어서 시도를 못 하겠어. 일단은 대기업 들어가고 거기서 차차 생각해 보려고. 나중에 창업하다가 망하게 되면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난 변호사 자격증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안정된 후에 창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들어보면 선배님 말씀에 일리가 있거든요. 또 제가 성공한 창업자분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도 그냥 좋은 금융사도 다 거친 후에 아마존을 창업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김병훈 대표는 대학교 재학부터 온갖 창업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창업에 뛰어들어서 몸으로 부딪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선배님들 말씀처럼 어디를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오늘 사연을 보내면서 제 고민의 답도 답이긴 한데 우리 응원단 분들은 첫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냥 좀 듣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를 잘 찾아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전 벌써 사연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죠? 뭐 이렇게 야무진 분이 있나. 근데 어. 3학년인데 그러게 야무진 응애님이 너무 오셨습니다. 야무지세요. 되게 꿈이 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음. 분명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여러 가지 갈래를 생각 중에 있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뭔가 사연에서 저는 되게 좋게 느껴진 게 뭔가 요즘 보면 큰 흐름에 따라가거나 뭐 할 게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분의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있게 말하는 친구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에너지가 느껴져서 정말 자기 삶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정말 사연 내내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창업에 되게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래 합니다. 답은 당연히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오늘 응애님도 답을 원하셔서 사연을 보내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보내신 것 같아서 좀 오늘 자유롭게 꼭 창업에 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뭐 어떤 기준이나 경험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두 분의 경우에는 뭐 이분이랑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심리학도 전공하셨다고 하시니까
두 분은 이런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나 혹은 나 이런 거 참 고려했었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셨나요? 근데 일단 전 응애님이 대단한 게 음. 뭔가 선택의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어떤 걸 깨달았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다. 이런 되게 플로우가 명확하신데 그건 음. 되게 제가 그래서 배울 만하다고 느꼈던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원래 학부는 심리학과가 아니지만 나중에 회사를 다 거치고 석사를 시작하면 상담사가 됐던 케이스였는데 저는 첫 직업 고를 때는 제가 마음에 띄는 곳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교육봉사를 되게 오래 했는데 그 교육봉사를 저한테 이제 잘 제공해 주셨던 그 회사에 그냥 눌러 앉았거든요. 본인이 교육을 받으신 곳에 네. 취업을 하신 거군요. 맞아요. 왜냐면 그 회사의 비전에 너무 동의를 하고 있었고 근데 되게 웃긴 건 제가 그 결정하기까지 이런 심사숙고 과정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훅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입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뭔가 프로젝트를 해 보고 싶어서 그 회사에 제안을 했다가 "이럴 바엔 그냥 입사해라." 이래 가지고 와. 그렇게 입사를 했던 케이스였어요. 오. 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때로는 이렇게 저는 가슴이 확 찔 때 그냥 그걸 따라갔던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저랑 다르게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저랑 다르지만 저는 좀 이렇게 선택을 했다. 요런 거 좀 공유해 드리고 싶네요. 댕시님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이 첫 직업 고르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경영학이랑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들어간 학과는 경영학 쪽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월요일에는 경영학 수업 듣고 화요일엔 심리학 수업 들었는데 그다음에 월요일에 경영학 수업을 들어가면 야 우리가 이런 럭셔리 제품을 팔아서 막 돈을 벌어야 되고 야 요즘 카지노 산업이 뜬다 뭐 뭔가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뭔가 수업을 듣는 그 다음날 심리학 수업 들어가서는 야, 요즘 도박 이걸로 해서 뭐 집 잃고 차 잃고 가정 잃은 사람 막 이렇게 영상도 보면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뭐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뭐 카지노 이거 하나를 두고서 너무 이제 다른 결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나라는 사람이 약간 어디에 좀 속한 사람이지?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극반대되는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저의 가치관을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고 그 가치관을 돌아봤을 때는 나는 좀 어린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돈 버는 것보다는 그냥 이 일이 얼마나 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가에 좀 더 마음이 많이 가서 저는 나는 심리학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응애님이랑 좀 비슷한 마음을 대학교 때 저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로지컬하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창업을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창업 동아리나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 창업에 그냥 관심이 있던 상태였는데 어쩌면 지금 응애님이 고민하고 계신 그 선택 갈래 중에서 브릿진 대기업을 가자 로스쿨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창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확신이 애매했던 것 같아요. 하고는 싶어. 근데 지금 당장은 아이템도 없고 나중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했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저는 컨설팅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컨설팅도 참 브로드한 직종이잖아요. 나중에 창업할 때 어떻게든 쓰임받을 수 있는 브로드한 업무 스킬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태도라서 생각을 했을 때는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창업을 딱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거야말로 좀 회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경험으로 이제 응애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 당장 창업해도 되고 그리고 어디를 거쳐서 가도 되는데 어디를 거쳐갈 때 과연 그게 대기업과 컨설팅과 로스쿨이 맞을까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업에 맞는 그 스킬이나 태도는 정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A to G의 얕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금도 알아야 돼. 회계도 알아야 돼. 제품도 기획해야 돼. 영업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막 다 모든 거를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에 과연 지금 선배들이 뭐 추천해주신 로스쿨과 대기업과 컨설팅이 맞을까는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되게 대기업은 중요하네요. 부서가 딱딱 나눠져 있고 그쵸. 컨설팅도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를 더 깊이 판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정말로
그 브릿지로서 어딘가를 좀 배우고 가고 싶다고 하면 더 작은 데를 가도 괜찮지 않나? 더 작은 데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오히려 대표님이랑 좀 바로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대표는 왜 창업했고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지를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이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서 창업을 했다가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는 조금 더 좋은 옵션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사회가 원하는 대로 갔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되돌아보니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댕근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응애님은 사실 응애님이 대기업을 가고 싶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눌러 앉았던 첫 회사가 작은 회사였지만 좀 경쟁력이 있었고 오래된 회사였고 그리고 저도 그때 딱 댕근님이 말해주시는 것처럼 대표 옆에 붙어서 일을 했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고르라고 하면 그 회사를 간 거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우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얘기 들으면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진짜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 되게 어떻게 보면 20대는 되게 쭉쭉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좀 소중하다라는 거를 또 언니 코스프레를 좀 해보자면 그런 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 흡수하는 시기라는 거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음. 뭐 당연히 40대도 흡수할 수 있고 50대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 응애님 20대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데일까는 진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제 친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부류의 친구가 있어요. 딱 그 유형화를 하자면 타입 A 모두가 다 아는 기업에 간 친구. 타입 B 거기 왜 가? 근데 간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저도 타입 A형의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A의 친구들은 잘 갔다. B는 너가 왜? 좀 낮춰가는 것 같은데? 거기 어디야? 근데 지금 뭐 7년, 뭐 8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B인 친구는 자기가 혼자 나와서 자기만의 사업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B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 에이전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있긴 했었지만 이만큼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죠.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나 메타나 이런 광고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별로 없었고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너가 그렇게 좋은 예를 들면 학교 나오고 좋은 과가 나오고 너 능력도 있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5명 있는 기업을 왜 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친구는 그 7년 8년 동안 이 사회가 원하는 역량 기술을 쫙 흡수를 했던 거예요. 대표 옆에 붙으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직함을 얻게 되고 그 직함을 가지고서 자기가 혼자 나와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제가 옆에서 친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어디를 가든 상관없지만 그 어디를 가는 건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어디가 사회의 이름이나 그때 당시의 유명세에 휩쓸려 가지 말자. 그건 저에게도 지금 스스로 하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제가 산 증인으로서 옆에서 딱 목도를 하면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제 바로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대학 가려고 막 수능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바로 취업한다는 친구들 보면은 에이 그래도 뭐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뭔가 시간이 흐른 뒤에 한참 이제 흐른 뒤에 이제 돌아보니까 저 친구들의 선택을 봤을 때도 오히려 너무 잘한 선택이고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를 먼저 경험해 봄으로써 내가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될까를 그렇게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그 뒤에 뭐 진학을 한다던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뭔가 잘하는 거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해 나간다던가 이런 게 지금 돌아보니까 아 진짜 정답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응애님도 어떤 기업을 가시든 창업을 하시든 사실 그 어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창업을 하고 싶은 그 이유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대중을 설득하고 싶고 그 설득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브랜드 창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은 이분이 대중을 설득하겠다는 그 목표점만 가져가신다면 계속 역순으로 하면서 필요한 스킬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역량을 배움에 있어서 차라리 어디 가서 배우는 게 낫겠다 혹은 내가 직접 발로 뛰는 게 낫겠다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생각보다 아까 이제 고등학교 예시도 들어주셨지만 저희가 그때 생각할 땐 대학을 가고 그러고 취직을 하는 게 되게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사회적으로 말하는 안전하다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대기업 가도 가장 먼저 잘리고 가장 먼저 정리되는 그 직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전한 게 뭘까? 아까 댕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이 진짜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스탯을 쌓아가는 거 그게 더 안전한 길인 것 같거든요. 남들 얘기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셔도 되겠다. 맞아요. 딱 그 목적에 따라서 또박또박 걸어가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배님들 말씀을 더 그쵸. 귀 기울이신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음.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시고 저런 얘기 들어보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은 본인이 세운 그 목표와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궁금한 게 우리 응원단 여러분들은 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본인만의 어떤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 혼자 산다라는 생각의 개념들이 전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도 전 되게 좋은 목표이자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꿈에 딱히 동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 되게 꽂혀 있는 게 건강이라는 키워드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나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으면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응심사도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지지와 응원의 기반으로의 하나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추상적이지만 그 목표와 그 지향점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역순으로 오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내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뭐 학위가 필요할까? 아니면 나 혼자 해도 될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혹시 좀 뭐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댕근님이랑 사실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단지 이제 댕근님은 건강이라는 키워드 좀 더 어떻게 보면 폭이 굉장히 넓죠. 네네. 약간 웰리스처럼 들리긴 했거든요. 그랬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어떤 마음이 아픈 사람 혹은 마음이 힘든 사람에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다 이것뿐이지 저는 진짜 댕근님이랑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응심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네요. 꿈이 비슷하거나 목표점이 비슷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댕강님 있으세요? 저는 한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 과거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 저는 진짜로 제가 생기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제는 저도 역시 누군가를 돕는 게 항상 깔려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전문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컸는데 근데 저는 한 10년을 경제적인 거랑 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 돈 문제. 왜냐하면 저는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여유가 없으면 도전함에 있어도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고 그쵸. 내가 뭔가 마음이 편하게 뭔가를 하기가 참 힘들다. 내 생기를 뺏어가는 것에 많은 부분이 돈 문제구나. 이거를 어릴 때 알고 나서 일정 기간은 그거를 벗어나려고 되게 고군분투했던 것 같은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한 없이 싸웠고 여한 없이 마무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마무리가 어떤 결론이었나요? 정말 저는 이런데 저런데 많이 굴렀던 것 같고 응애님과 다르게 뭔가 이성적 판단하에 뭔가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 사회초년기를 보낸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 항상 투잡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주말에도 뭔가 일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굶어 죽을 일 없겠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좀 많이 체험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제 반짝이는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응애님 사연과 딱 결이 맞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 좀 처리할 것들, 내가 도전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되짚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꿈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도 맞지만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맞아요. 요소들을 좀 미리 쳐내자. 사실 전 응애님도 음. 그런 브레이크 요소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의 말씀이나 이런 걸 조금 흔들리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은 경우는 돈인 것 같긴 해요. 경제적인 부분,
뭐 사회적인 체면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클 것 같긴 한데 다행스럽게도 댕강님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자신감을 얻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연에서 뭐가 두려우신 건지는 잘 안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만의 것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바로 창업하세요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가 속한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내 확신을 키우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오히려 지금 모두가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또 제2의 삶을 시작할 무렵에 저는 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입장인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잘 읽어둔 시간 덕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하게 가진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음. 사회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창업하지 않고 브릿지로 컨설팅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대 안에는 창업을 해야 돼라는 거에 너무 꽂혀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인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또 갑자기 창업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두 가지의 경험이 저는 실패라고 일단 생각은 하진 않는데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던 게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전에 이제 브릿지로 가려면 A to G를 좀 대표 옆에서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 사회적 체면보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반드시 창업해야만 해. 20대 안에. 이런 것도 정말 압박이고 이거야말로 약간 낭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댕강님이랑 생각이 똑같은데 창업할 아이템이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그쵸.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 걸 무시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창업이라는 좀 약간 이건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안 쓰고 싶긴 한데 아티스트병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업병에 걸려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창업병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오해 소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창업 안 해도 됐는데 창업하기 위해 창업을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 창업이란 걸 위해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위해서 또 자금을 받고 창업이 전 이건 또 창업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병에 한번 빠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선배셔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당연히 좋은 경험이었지만 제가 깨달음이 많지만 그러니까 그런 압박과 창업에 대한 또 이래야만 해라는 거는 사실은 취업할 때 뭐뭐 이래야만 해랑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댕강님 말씀 주신 것처럼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요소가 자기만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뭐 그냥 누군가에게 또 그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24시간 해야 한다고 사실 이것도 약간 낭설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체력적으로 사실은 그냥 9 to 6에 되게 규칙적인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조금 뭐랄까요? 연습도 하고 실험도 하고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검증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사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아쉬운 것도 있으실 거고 좋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응애님 굉장히 목표점이 확실하시잖아요. 확실한 목표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태도, 그러니까 뭔가 책임지는 태도, 혹은 거기서 뭔가 배우려는 태도,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거기서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생길 것 같아요. 기회비용의 문제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문제이자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또 뭐냐면 뭐 제가 다른 곳에 살아본 적 없고 응애마을에서만 살았지만 그러니까 한국 응애마을에서만 살았지만 한국이 좀 실패나 리스크에 있어서 되게 까다롭다? 관대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응애님이 이런 고민을 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이 언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길 걸어가다가 좀 놀란 게 어떤 아저씨분이 저기 부도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의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흘려가듯이 듣는 말이었지만 좀 충격을 먹는 게 부도가 나면 어떻고 그 사람이 한번 실패한 게 어떤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왜 싸잡아서 약간 비하하듯이 얘기하지? 부도난 사람들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막노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엔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부도났다, 실패했다. 너는 실패자야, 낙인 찍히는 그런 문화가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창업 쪽에선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아직은 답은 모르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기는 참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저희 마을이 있는 이유라 가지고 또 맞습니다.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취지 자체도 사람이 누군가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포텐셜을 완전 터뜨릴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참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회가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말 다 응원만 해드리고 싶고 또 저희 셋이 가진 가장 그 근본적인 신념이 믿어주면 그 사람은 정말 폭발적으로 잘해낼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잘해낸다는 게 막 뭔가 성과를 내라는 게 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걸 저희는 너무 확신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성공, 성취라는 거는 한 개인의 그냥 음, 맥스를 찍는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해요. 근데 그 맥스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맥스 혹은 자기가 그리는 그 꿈의 방향성의 감에 있어서 정말 한 사람의 지지와 응원이 정말로 절실하고 당연히 그게 더 공동체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응애 마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름을 지은 지었고. 거고요. 네, 뭐 그게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좀 관점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 도전한다고 할 때 속으론 비웃을 수 있겠지. 나랑 다르면 사람은 비웃기 마련인데 그거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응원한다고 한마디 해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연 보내준 응애님은 정말로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3명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끝으로 드는 생각이 아까 댕그님이 뭐 반드시 20대 안에 창업해야 돼 이런 문장을 말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반드시라는 그런 표현들이 사고의 경직성을 되게 유발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반드시 대학은 좋은 데를 가야 돼. 무조건. 고3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참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고를 저희가 깨려고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반드시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고3인데 엉덩이 붙이고 13시간 공부하는 게 그때 당시엔 수능을 치르기엔 전략적일 수 있죠. 근데 반드시 그 방법이 필승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살이 되고 성이 되면 공부 방법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시를 드리고 싶었던 게 반드시는 없다는 거. 그 반드시가 항상 내 마음을 전쟁을 힘들게 나게 한다. 한다는 거.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또 만연한 이 사회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되게 유연하게 스스로를 잘 보살피며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 잘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 법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음. 그것 또한 그냥 자기가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려면 또 우리 한 사람의 응원과 지지는 그럼요. 필수적인 거죠. 맞아요. 우리들은 이 응애님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 지향점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길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상관이 없어 보인다 맞아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연을 마무리를 하고 응애 마을의 구호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외쳐보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